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수학 69쪽부터 73쪽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연립 일체 방정식 풀이 단원인데 문제가 풀이식이 좀 길은 관계로 시간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원래는 제가 교과서 풀이를 하고 연립 방정식 활용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데 활용 영상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풀이 영상이 너무 길면 이 영상이 1시간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가강법이랑 대입법으로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아직 문제는 안 풀었잖아요. 실제 교과서 문제는. 혹시 풀었으면 다행이고요. 교과서 푸신 분들은 저 따라 그냥 같이 답만 확인하시면 되고, 아예 아직 안 풀었던 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69쪽이고요. 저희 교과서는 대입법이 먼저 나옵니다. 즉 1번에 보시면 두 개의 방정식이 있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다. 3x 플러스 y는 7이다. 라는 식이 있고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봤을 때 여기 첫 번째 1번식이 대입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식을 2번식에 y에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작년에 배웠던 1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5는 7이니까 우리 x 값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x값이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1을 어디에 다시 넣어 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식에 얘를 대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y값이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는 1,4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보통 방정식 풀인데요. 이거 끝나고 나시면 반드시 다시 처음에 식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맞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식에 4를 넣고 마이너스 1 더하기 5 해서 나왔어 라고 검산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식에 3 더하기 4는 정말 7이 나오는지 체크하셨죠? 이렇게 검산이 됐을 때 정확하게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여러분이 시간이 쫓겨서 풀이식에 맞춰서 그냥 해를 딱 구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실 때는 반드시 시험지 검토에 요 답을 두 식에 대입을 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요건 선생님 부탁이에요. 그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법이잖아요. 1번식보다 어느 식을 2번식을 대입하는 게 형태가 좋게 됐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식을 1번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뭐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어요? 정리하면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y값이 먼저 나올 거예요. 이렇게 y가 4라고 먼저 나오고요. 이 나온 y값을 어디에 넣어주겠습니까? 여기 2번식에 다시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뭐를 구하겠죠? x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x값 구하시죠? 그래서 해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검사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제가 일일이 검사를 해드리면 아마 저희 슬라이드는 50분을 넘길지도 모르겠어요. 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1번에 1번, 2번처럼 아예 그냥 대입하는 식이 잘 보이면 좋겠는데 안 그런 식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느 거를 대입할지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2번식을 대입식으로 바꿨고요. 1번식이 아니라 2번식으로 대입식을 바꿨어요.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1번에 y에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x값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저희 풀이법만이 맞은 건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얘를 바꿔서 얘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가능합니다. 단 주의사항은 뭐냐면 방정식 풀이법이잖아요. 풀이를 했을 때 해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예, 다른 방법에 뭐 어떤 방법, 솔직히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가감법이라고. 그 방법으로 풀으셨어도 어쨌든 해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조심할 상황은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감법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개수가 맞춰져 있거든요. 대입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1차 방정식이 빨리 나오기도 해요. 아직 근데 우리는 그 방법으로 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입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대입이 됐으니 x값이 금방 나왔죠? 그 다음에 그 금방 나온 x값을 저 대입식을 어디다 바꿨죠? 2번식이니까 저는 그 식에 대입을 해야죠.
대입을 해서 y는 얼마가 나오는 거죠? 2가 나오는 겁니다. 구하는 해 보이시죠? 2,2가 나옵니다. 점검할까요? 여기 4 더하기 2는 6 맞고요. 그죠? 여기 2는 마이너스 6 더하기 2죠?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반드시 문제 점검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4번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대입하기 위해서 정립합니다. 저는 첫 번째 식을 대입하기 위해 정리했어요. 저는 x에 대입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정리하셔도 됩니다. 얘를 y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어디에? 2번 식에 넣겠습니다. 자, 주의할 건 가로 안에 넣을 때 반드시 양쪽 다 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입은 반드시 가로 치고 넣기로 했고요. 이렇게 대입을 해야 방정식에 틀리지 않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 주시하시면 y 정리하게 되겠죠. 당연히. 동류항. 여기 정리하는 방법은 당연히 동류항이에요. y는 y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여기서 2항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7y가 마이너스 21입니다. y 값이 3이 나오네요. 이 3을 다시 어디에? 저희가 첫 번째 식에 만들어놨으니까 글리 넘어가야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x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도 점검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1이랑 정말 6을 더하면 5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6을 하면 아이고 이런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는구나. 답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이게 답이 맞아 라는 걸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 보이시면 대입법인 보이십니까? 보이시겠습니다. 잘 푸실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 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둘 다 맞고요. 경수하고 선의가 모두 대입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경수는 굳이 y값 대입식을요. 분수로 썼어요. y는 2분의 x 플러스 3이라고 썼어요. 이게 이제 뭐가 좋으냐면 분수 연산을 하시고 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대입할 때 분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y값에 2를 넣어주면 다행히 여기가 약분이 되는 경우라 2y를 넣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같은 경우에는 분수 계수가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2y를 바로 그 변수를 바꿔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2y는 얼마다라는 식을 가지고 대입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래 바로 2y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운 좋은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경수같이 푸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긴 해요, 대입법으로 쓰면. 근데 굳이 분수가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사실 선의 방법이 더 빠르거든요. 왜냐면 분수 계산을 죄송합니다. 지금 종소리는 학교의 검정고시를 위한 시험 테스트라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짧으면 제가 끊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길어서 그냥 설명할게요. 여러분 아무래도 분수계수 대입하는데 실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은 사실 선의 방법도 맞고요.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중요한 사실은요. 어느 대입법을 써도 해는 같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은 가감법 풀이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가감법으로 풀 거예요. 지금 가감법 같은 경우에 1번은 개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더하거나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더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2x는 4가 나와서 x는 2가 될 거고요. 이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겠죠. 그러면 y값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는 2, 마이너스 4입니다. 예. 지금 풀이 이어갈게요. 아까 가감법 설명했거든요. 개수가 맞춘 걸 똑같은 부호니까 빼게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빼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x는 6이니 x값이 1이 나오겠죠? 다시 2 나온 걸 1번이나 2번이나 사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1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지금 x, y 값이 분수가 나와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x는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점검할까요? 다시 점검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에 한번 넣어도 되고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했으니까 두 번째 식에는 점검을 안 했잖아요.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3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7이랑 더해서 3이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상황은 맞겠죠. 예, 지금 이 y 값은 3i, 3i 되어 있기 때문에 y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이어도 사실 정수값으로 불편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식에도 넣어서 점검하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2 플러스 7이 9가 나오는 거죠. 지금 부호가. 예, 빼기는 플러스 됩니다. 이렇게 점검이 됩니다. 해가 맞습니다. 둘 식은 만족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쯤 되면 이제 고민이 되죠. 왜냐면 가감을 쓸지 대입을 쓸지 사실은 고민이 하고요. 이게 그냥 일반으로 딱 문제가 주어졌다면 저는 아마 가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1차가 있거든요. 이걸 넘겨주시면 사실 대입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는 가감법을 꼭 풀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나중에 혹시 보시다 보면 풀이법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감법으로 푸세요. 대입법으로 푸세요. 그럼 반드시 그 방법으로 푸셔야 하고요. 사실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예, 사실은 이 방법은 꼭 굳이 가감을 조집하진 않지만 지금 교과서엔 가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사실은 개수가 하나도 맞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x개수를 맞추는 게 y개수 맞추는 것보다 쉬워서 저는 아래식에 x개수만 맞추려고 3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식이 나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3을 다 곱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식에 3을 곱한다고 했을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x개수는 맞추려고 3을 곱해 주는데 나머지 뒤에 식까지 3을 안 곱해 주는 문제점이 생겨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전혀 틀린 답이 나오니까 절대 식 전체에 다 곱해 주시고요. 이렇게 식을 곱해 주고 난 다음에 개수가 맞았잖아요. 이제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랑 보이시죠? 이 식에서 똑같은 부호면 빼주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빼면 이렇게 나오고 y값이 나올 겁니다. 이 나온 y값은 어디에? 여기 원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숫자가 너무 커져 있는 데는 어차피 약분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가져다가 맨 첫 식으로 갖다 대입을 시키시는 게 여러분이 가장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했어요. 보이시죠? 1번에 대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값이 2가 나올 거고요. 연립방정식은 2,1, x가 2이고 y가 1인 게 해가 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점검 하나 할까요? 6 더하기 4는 10이고요. 당연히 첫 번째 식이라. 그 다음에 2 더하기 5는 7이니까 당연히 해가 맞습니다. 등식이 다 성립합니다. 제가 왜 이거 맞는데 당연하게 자꾸 하느냐고 생각하시게요. 여러분 식이 길어지면요. 잘못 구한 해가 해인 줄 알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체크해 주는 거예요. 정말 등호가 맞지 않으면 중간 계산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방정식 푸는데 한 3분에서 5분이 걸리죠.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한 10개가 있으면요. 시험 시간 내에 못 푼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풀다가 종이 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풀이식을 써가면서 보셔야지 중간에 틀린 거 빨리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검사는 안 하고 가면 풀이가 맞는지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걸려도 요 정도의 간단한 암산은 한 번씩은 넣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숫자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가감법을 쓰래요. 그쵸? 그런데 지금 저희 계속 보시면 여기를 개수를 맞춰주시려면 숫자를 많이 곱해주셔야 돼요. 여기엔 얼마를 곱해줘야 되죠? 5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엔 7을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 나는 y를 맞추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저는 y를 맞췄고요. y는 지금 12를 만들면 되거든요. 두 개. 왜냐면 다 12의 약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곱하는 숫자를 쉽게 결정하는 건 여러분의 최소 공배수 개념이 들어갑니다.
예, 개수가 공통인 배수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6하고 4를 본 순간 7하고 5보단 숫자가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을 곱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6에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해주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y, 12y 맞출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저 지금 혹시 실수할까봐 곱한 식도 다 보여드렸어요. 곱한다고 얘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요? 우변까지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좌변하고 곱해서 우변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저희가 29x가 마이너스 29가 나올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 어디에 대입하는 거죠? 첫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다시 어디요? 7x 플러스 6y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6y가 11이 나오고 우리 6y가 18, 즉 y 값은 3이 나오겠죠. 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디서 넣어서 막은 거죠? 첫 번째 식이죠. 혹시나 두 번째 식이 안 맞을까 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7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보이시죠? 아, 첫 번째 식 혹시 몰라서 다시 할까요? 마이너스 7, 18 더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11 나왔어. 이거 사실 이렇게 구한 거니까 사실 여기다 대입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두 번째 식 대입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했어요. 자, 가감법 다 이해하셨나요?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학생이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나와 있어요. 선영이는 가감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유는 이거는 가감법으로 풀어도 사실은 괜찮은 게 2항을 하시면요. 두 개씩 더하면 y만 남아요. 예, 개수가 맞춰진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가감법으로 풀이를 한 경우고 진수는 뭘로 바꿔줬냐면 y라고 써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입법 쓰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대입법으로 풀어주셨어요. 근데 계산줄 보실래요? 줄수가 똑같이 5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입으로 풀건 가감으로 풀건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써도 좋고 풀이는 다 답이 얼마죠? x는 2, y는 3이 다 해가 나와요. 예,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떤 풀이법이 옳다, 어떤 풀이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여기서는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영이는 연립방정식을 보자마자 가급적이면 가감으로 푸는 스타일이고요. 진수는 가급적 대입법을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왜 두 가지를 다 배우는지 궁금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개수를 맞추려면 숫자를 되게 크게 곱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입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정말 맞추는 걸 고민하지 않는 이미 더하기 빼기로 맞춰져 있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대입법보단 그 수식을 더해줘 빼주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책을 넘기셨으면 아마 이제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3쪽에 방정식은 조금 어려운 방정식이 나옵니다. 예. 앞에 71쪽에 있는 방정식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항이 다 돼서 숫자가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73쪽에 1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가 섞여져 있거든요. 좀 보이세요? 얘는 사실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잖아요. 좌변은. 그리고 우변도 이 상태로 정리가 안 되는데 정리를 하다 보면 상수항을 몰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1번 그 71쪽처럼 문제에 몰아주셔야 돼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식이라 문제예요. 계산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x-y는 1이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정리하시면 x-y는 마이너스 2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나면 보시죠. 어디가 맞췄죠? 개수가 맞았어요. 뒤에가. 개수가 딱 맞아버렸어요. 얘들은 더하거나 빼면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같으면 빼주세요. 라고 그랬죠. 부호가 같으면 빼주세요. 뺐습니다. x가 얼마나 나올 거예요? 3이 나올 거예요. 3이 나올 거고 이 3을 어디에? 처음 시기에 복잡한 데 대입하면 되겠어요? x를 두 군데나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에? 정리한 세 번째 식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제가 첫 번째 식에 넣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리가 안 돼서 보기가 나빠요. 그래서 어디에? 정리를 해준 데다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정리를 한 데다가 2x-y가 1이었잖아요. 여기가. 거기에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y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서 y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x가 3, y는 5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에 안 넣어봤어요? 아래식에 안 넣어봤죠? 그죠? 그래서 3 빼기 1이랑 정말 5 빼기 3이랑 같은지 체크만 할게요. 요거 시간이 되시면 꼭 정답 확인 검사를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를 당장 풀고 싶은데 방정식을 당장 풀고 싶은데 동류항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변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동류항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항도 시키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괄호를 풀었습니다. 일단 조심하실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당연히 저희가 다항식 연산에서 배웠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연산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개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4x 플러스 3y는 4고 x 플러스 3y는 12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식을 하나 도용하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뒤에 개수가 똑같아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감법을 썼어요. 지금 개수를 일부러 안 맞춰도 되니까요. 그래서 뺐습니다. 3x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우리 x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이걸 어디에 정리한 4x 플러스 3y가 4라는 데 넣는 거죠. 넣었더니 y값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4가 될 겁니다. 자, 아래식에 대입 한번 해볼까요? 정말 하나만 넣어볼게요. 두 식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4에 2개 더하면 플러스 2니까 6을 더하면 여기에 x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2야. 양쪽은 다 2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되고 아래식에 정리한 데다 넣어주셔도 되고요. 해는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천국입니다. 왜요? 개수가 다 뭐죠? 정수잖아요. 그죠? 73쪽의 2번 문제는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방정식 1차 방정식 푸실 때도 개수가 분수인 녀석들은 어떻게 바꿔줬나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줬어요.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분수는 덧셈 뺄셈 할 때 통분의 문제가 자꾸 걸리고요. 잘 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 이렇게 분수 개수가 넘치는 아이들은 이렇게 정수 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을 곱해주고 시작합니다. 이 곱하는 특별한 수들이 다 뭐냐면 분모에 들어가 있는 애들의 최소 공배수예요. 여기는 지금 분모가 3밖에 없죠. 그래서 3. 얘만 없애주면 정수가 다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식은 보이시면 뭐요? 5분의 1도 없애야 되고 2분의 1도 없애야 되니 2와 5의 무슨 최소 공배수인 10을 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원인은 작년에 분수계수 푸는 1차 방정식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 개념이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수계수로 싹 바꿨습니다. 새로운 식이 나왔어요. 1번, 2번 식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3번, 4번에 나와 있는 정수계수랑 같은 애라는 얘기예요. 굳이 정수계수로 쓸 수 있는데 분수계수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3x 플러스 2y는 3이고요. 2x 마이너스 5y는 40이라는 식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뭘까요? 여기 40이요. 여기를 제일 많이 틀려요. 왜냐면 여기는 분수계수 없애줘야 되니까 10을 잘 곱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래 정수였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 10을 곱했음 우변도 곱해주세요. 됐죠? 식 이렇게 나왔죠? 풀겠습니다. 이제 개수를 맞춰야죠. 왜냐면 저희 개수가 아직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뭘로 맞췄어요? 무슨 개수를 맞춰놨나요? X개수를 맞췄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2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는 3을 곱해서 X개수를 맞췄어요. 그랬더니 식이 뒤가 이만큼까지 커졌어요. 보이시죠?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식에서 아래식을 빼니까 빼기 더하기 되죠. 그래서 19y는 마이너스 114가 됩니다. 안 나눠질 것 같지만 나눠집니다. 네,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y값은. 그리고 여기를 3번식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3x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저희 여기서 이어졌어요. 잘릴까봐. 여기까지 했고 얘를 3번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죠? 보여요? 그래서 우리 x값은 어디까지? y까지 5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x는 5,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저 이거 한 문제 풀었어요.
근데 슬라이드 몇 장 나왔죠? 3장. 풀이줄이 몇 줄일까요? 10줄 가까이 나오죠. 뭐 때문에? 개수를 정수로 바꾸는 데만 한 줄이 늘어요. 여러분이 이런 방정식 풀면 아마 이런 건 한 6, 7점 될 거예요, 시험에. 개수를 바꿔주는 게 오래 걸립니다. 검사는 잘 할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무슨 개수죠? 소수 개수입니다. 얘는 0.2, 0.2, 0.5, 0.5 뭐 하면 될까요? 10 곱하면 되죠. 근데 2번 치고에서 딱 난감. 뭐요?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쓰잖아요. 얘는 얼마 곱해줘요? 100을 곱해줘야 나오겠죠? 보이십니까? 잘 곱해주셨나요? 예, 곱하기 잘 하셔서 얘를 정수개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개수가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감법을 쓰려면 또 이렇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식에 5를 곱해서 개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개수를 맞춰주면서 숫자가 10x 플러스 25y는 마이너스 50, 40x 플러스 25y는 100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주셔야 y가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0x는 마이너스 150, 우리 y 값은 5가 되겠죠. 됐어요? 이걸 다시 어디 윗식에 넣겠습니다. 저희는 소수개수에 대입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정리됐던 정수개수에 대입을 할게요. 2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0에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여기가 10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10 더하기 5y는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나올 거고요. y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넣어볼까요? 4x 플러스 25y가 100이었어요. 그죠? 여기에 5 넣으면 얼마예요? 저 이거 마이너스 맞나요? 4x 플러스 40x죠? 어우 깜짝이야. 여기에 5 넣으면 200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100을 빼면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 소수에 넣으면 안 돼요? 소수 계산 잘 하시는 분은 사실 소수에 넣으셔도 돼요. 소수에 넣으면 이 앞에가 2고요. 그 뒤가 1이고 진짜 1이 나와요. 이렇게. 소수계수로 넣으셔도 x, y 값을 이거 넣으셔도 똑같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어쨌든 등식이 성립하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볼까요? 얘도 짝짝이네요. 뭐요? 첫 번째 식은 분수고요. 두 번째 식은 소수예요. 저 뭐가 좋다고요? 정수계수 만들게요 라고 했습니다. 정수계수 만들 때 곱해주는 이 숫자 어디서 온 거다? 6, 4, 3의 최소공배수 10이고요. 소수로 만드는 이 녀석은 얼마? 얘들의 공통분모 10분의 1단 최소공배수입니다. 곱할게요. 12를 곱하겠습니다. 2x-3y는 여기서 곱하시면 4가 남고 8이 되겠죠. 10 곱하면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입니다. 오! 운이 좋죠? 왜? 개수가 맞았어요. 여긴 지금. 보여요? 그냥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6x는 6이 나옵니다. 그렇죠? x가 1이 나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정리된 그 식에 넣어주시면 2x-3y는 8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3y는 6이 돼서 y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4 빼기 6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식에 넣어주면 됐죠? 꼭 체크해 주세요. 답 잘 확인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소수만 쓰기에는 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10의 약수죠. 역시도 마찬가지로 얼마? 그래서 10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0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분모에 3도 있고 10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 최소공배수? 30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수계수요. 그럼 최소공배수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6x 플러스 4y는 16이고 10x 마이너스 12y는 36이다. 계수 안 맞죠? 그렇지만 뭔 보여요?
얘 맞추면 정말 좋겠다라는 느낌은 오셔야 되거든요. 이게 뭘 맞춰야 될지 결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를 맞춰야겠다 하면 얼마를 곱하셔야 되죠? 여기에 5, 여기에 3 곱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3 곱하기 또 싫거든요. 하나만 곱해주는 식이 사실은 가각법은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두 식 중을 다 곱하는 것보다 하나만 곱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 식에 3을 곱해서 4랑 더할 겁니다. 3을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식이. 그리고 아래 원래 있던 식, 이게 몇 번이죠? 4번 식이죠. 두 개 더하겠습니다. 28x가 83입니다. x값이 3 나옵니다. 이걸 어디다 넣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겠죠. 그렇죠? 여기다 넣을 때 주의사항은 3 안 곱했을 때 넣을 거예요. 3번 식으로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 나온 값을 어디에 넣자? 3에 넣자. 그러면 18 더하기 4y는 16이 된다. 4y가 마이너스 2다. y값 얼마 나온다? 분수 나온다는 거예요. 분수.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대부분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대부분이 x, y가 정수가 나와서 분수는 안 나오는 줄 아시는데 그럴 리 없다라는 얘기고요. y값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된 상태에서 대입 한번 할까요? 네. x는 3,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정말 처음 원식에 넣을게요. 3분의 1 마이너스 0.4y는 12에 넣겠습니다. 1.2에 넣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죠. 1 빼기. 0.4는 10분의 4고요.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니까 10분의 2가 남겠네요. 그쵸? 1점이 나오네요.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사실은 3번씩에 넣으시면 더 좋았겠지만 소수에 넣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대입은 해보십시오. 두 식에 다 넣으면 좋겠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 하나만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해줄 거라 믿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3번은 보시면 풀이법을 잘하다가 뭘 잘못했는지 딱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여기까지는 풀라고 했고요. 당연히 풀려고 봤더니 개수가 싫어서 이렇게 곱해서 식을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식 잘 썼죠? 예, 첫 번째 식에 10 곱해서 잘 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식에 6을 곱했는데 어디에 6을 안 곱해주고 말았나요? 교과서는 여기에 6을 안 곱해주고 말았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잘못된 부분이 어딘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줄이 잘못됐죠.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줄에. 잘못된 부분 찾았죠? 자, 그래서 해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걸 볼 거예요. 지금 개수 맞았거든요. 그래서 뺄 거고요. 그래서 뺐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x값도 얼마가? 분수가 나와버려요. 마이너스 3분의 8이고요. 원식에 대입하시면 x 플러스 3y는 2라는 데 대입하시면 이것도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3y는 2 더하기 3분의 8이고요. 넘어가시면 지난 시간에 풀던 걸 마저 풀게요. x값을 대입해서 y값 구하는 중이었어요. 3y는 2 더하기 3분의 8이요. 여기 부호 잘못 나왔죠? 예, y는 플러스 9분의 14로 바꿔주세요. 자꾸 부호를 제가 잘못 쓰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하는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8, y는 플러스 9분의 14가 될 거고요. 원식에 대입할게요. 원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2가 나오는 원식에다 대입할게요. x가 얘고요. 3y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3분의 6이 나와서 정확하게 2가 나올 거예요. 원식에 대입했고요. 검산을 하시면 부호가 달랐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부호는 꼭 실수하지 않도록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69쪽부터 풀었나요, 우리가? 그래서 73쪽까지 풀었는데 이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양이 굉장히 많아갖고 수식만도 한 30장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디오 녹화하고 나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고요. 혹시 이거 하나만으로 수업 시간이 다 되면 풀이로 그냥 넘어갈 거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한 35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한 연습이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활용이거나 그 뒤에 나와 있던 활용 푸는 방법 연습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교과서 풀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중간 어제 이 녹음하면서 잡음이 들렸던 것은 여기 학교가 23일 날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방송 테스트 하느라고 클래식 노래도 들어가 있고 막 중간에 외부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잡음 이하고 넘어가 주세요. 교과서 풀이 잘 적고 계시죠? 저희 개학해서 만나볼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6월 3일쯤 만나게 될 텐데요. 큰 문제가 없지 않는 한 6월 3일쯤 저를 만나실 때 저희 교과서가 제가 이미 거의 한 80쪽까지는 풀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풀려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제 교과서 풀이 영상을 힘들더라도 찍어서 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교과서가 풀려 있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과서가 여러분의 수행평가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혹시 앞단원에 수업을 대충 들어 풀이가 없다면 교과서에 풀이야 답이 있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트폴리오가 교과서 풀이랑 저희가 이제 계속 진도는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성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오시면 학습지를 좀 많이 주게 될 거예요. 앞단원부터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나오는 단원까지 약 한 8장의 학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학생은 받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올 때 숙제가 몰리게 되거든요. 물론 늦게 받아도 기간을 주긴 하지만 많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받아가시는 그 범위가 7월에 보는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오면 이제 저희가 원격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었던 걸 백업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아마 학습지 풀다 보면 거의 문제풀이 수업이 반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저는 지금 학습지도 사실은 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여러분을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쉬운 상태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긴 문제풀이 잘 들어주셨고요. 풀이 잘 적으셨고 연립방정식 활용 관한 수업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칠게요.